현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논의 프로 캠코더 라인으로 나온 XF605인데요 시모스 1형 센서에 4K 60프레임 422 10비트까지 촬영 가능한 프로다운 제품인데요, 사실 캠코더는 여러가지 부속 장비 없이 카메라 한 대만으로 바로 운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피사체를 찍기에 좋은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XF605를 가지고 촬영을 해보면서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XF605의 푸티지를 촬영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요. 제가 오늘 특별히 데이비스님한테 부탁을 드린 이유가 일단 무료로 쓸 수 있고 싸우자는 거죠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지. 장난이에요. XF605 이런 캠코더들이 사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를 담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원힐이 떠올랐는데 원힐 가지고 한번 푸티지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뭐 긴 말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빨리 찍으러 가자. 찍으러 가시죠. We're passing off to the stars tonight. We wanna go, go. 이 XF605를 제가 처음 본 순간 저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CE백과 버튼 디스플레이부터 메뉴 레이아웃까지 어느 정도 일치한 모습을 보여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캠코더를 짐벌에 올려서 촬영하는 그런 재밌나? 아무튼 그런 영상을 찍었을 때도 캐논에서 캠코더를 빌려서 촬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형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L렌즈의 띠까지 캐논의 DNA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딱 잡았을 때 버튼들이 많았는데 이런 캠코더 형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버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익히면 익힐수록 정말 나의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촬영 자체를 굉장히 편리하게 도와주는 툴들이 많았어요. 커스텀할 수 있는 11개의 버튼들이 있는데 기본 설정 값에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유지해줬는데 몇몇 개만 변경을 했고, 잠시 뒤에 어떻게 변경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ND 필터는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ND를 교체함에 있어서 큰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 자체도 이런 캠코더 중심적인 작업을 하기보다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부터 시네마 카메라까지 주로 렌즈를 교환하는 형태의 카메라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 친구를 접했을 때 캠코더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 캠코더 라인업 자체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과는 아예 결이 다른, 아예 DNA가 다른 제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안정성 때문이에요. 주로 이런 캠코더를 사용하는 환경은 빠르게 어떤 피사체를 팔로우한다던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들을 포착한다던가, 예능이라던가 다큐멘터리, 이런 류의 장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안정성이라는 거는 일단 초점을 놓치지 않고 노출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색감도 잘 찍어주고 배터리 퍼포먼스나 연결성, 거기다가 데이터의 안정성까지, XF605 같은 경우에는 또 랜선 연결을 통해 별도의 라이브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포커스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일단 오토포커스 성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원휠을 타는 데이비스님을 촬영하면서 포커스를 메인 피사체에서 잃지 않을 정도로 초점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오토포커스가 좋다 보니까 인물이 화면 밖에서 등장하는 씬, 제가 인물에게 처음부터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오토포커스로만 촬영을 하면 당연히 배경에 초점이 맞았다가 인물이 등장하면 그제서야
인물한테 초점이 맞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Push AF MF 버튼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MF로 잠시 전환해서 내가 의도한 장면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었어요. 그 외에 포커스에 대해서는 오토포커스, MF 버튼 하나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조리개를 매뉴얼에서 오토로 왔다 갔다랑 마찬가지로 누르고 있는 동안 조리개를 오토로 해줘서 잠시나마 그 조리개 값을 유지해주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너 힘을 좀 빼야 돼. 힘을 빼고 약간 자세를 살짝 낮춘다는 식으로. 자세 낮추고. 절로 간다.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여야지. 절로 간다. 오케이. 이게 여기 힘주는 것보다 앞으로 여기의 근육을 이렇게 앞으로 힘을 준다 해나? 그리고 내릴 때는 살짝 들고. 안 돼. 다시 들고 다시 뺏기. 그 다음으로 노출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모두 다 오토로 뒀을 상황에 노출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형태로 노출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했어요. 우선 영상 촬영에서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게 조리개, 그리고 셔터, ISO, 마지막으로 ND로 4가지 조합을 통해서 노출을 잡아주곤 하는데, 이 중에서 셔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토글 버튼 중에 셔터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SEL 쪽으로 당겨주시면 자유자재로 셔터 앵글에서 셔터 스피드로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플리커를 잡는 상황이라던가 모션 블러의 특이한 연출을 해야 될 때라던가 셔터 앵글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고 셔터 스피드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설정을 바꿔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토글 버튼 하나로 앵글에서 스피드로 왔다 갔다 전환해 줄 수 있더라고요. ISO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토로 두면 좋지만, 오토로 뒀을 때 한 가지 단점은 밝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노출이 시시각각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반에서 색 보정을 하거나 컷을 넘길 때 종종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ISO 값을 3단계로 설정을 해서 하이, 로우, 미디움 버튼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된 ISO의 단계를 마치 ND 필터를 갈아 끼듯이 설정해 줄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 것도 캠코더의 DNA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3단계를 로우는 400, 미디움은 1600, 하이는 3200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ND와 조합하며 사용을 했어요. 이 외에도 노출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웨이브폼이나 제브라, 토글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XF605는 듀얼 SD카드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프록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릴레이 레코딩,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듀얼로 녹화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SD 슬롯을 변경해주는 그런 버튼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인물 간 구별을 한다던가 고속 촬영과 일반 촬영에 구분을 해준다던가 메모리를 구분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버튼들이 많을 경우 실수로 클릭을 해서 내가 유용하게 활용하려던 버튼들이 오히려 악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키락과 같은 시스템도 존재해서 각 버튼들을 모두 다 잠금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버튼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커스텀 다이얼이 11번까지 있거든요. 도저히 제가 아무리 봐도 11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디 앞부분에 11번이 마침 딱 있더라고요. 겨우 찾았습니다. 저는 이 11번에 어떤 버튼을 할당해 줬냐면, 고속 촬영과 일반 촬영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고속 촬영에서는 24베이스 60으로 촬영을 해서 약 2.5배의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어요. 4K 기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 FHD 120프레임과 4K 24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주면 좋을 텐데, 4K 24프레임이 베이스다 그러면 고속 촬영을 넘어가더라도 베이스 자체는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60으로 갈 거냐 24로 갈 거냐를 바꿔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캠코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손떨방인데, 단계별 손떨방이 파워 IS까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촬영을 했고, 실제로 원위를 타면서 데이비스님이 촬영할 때 하나도 떨리지 않는, 후반 보정을 넣지 않았음에도 떨림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래서 예능이나 이런 빠른 촬영들에서 다들 캠코더를 쓰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XF605의 오디오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제 손을 뻗었을 때 한 팔보다 살짝 더 먼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그런 실내 공간에서의 녹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터라던가 환풍기, 냉장고 이런 걸 다 켜놓은 상태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아마 들어갈 건데,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다 제거한 다음에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히터 한번 꺼주시고요. 냉장고 꺼주시고요. 환풍기 한번 꺼주시겠어요? 제가 마법을 이용해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좀 꺼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 녹음 퀄리티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모든 기기들이 켜 있을 때 제 목소리랑 뭐 구분해 주시죠. XF605의 오디오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손을 뻗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아무렇게나 세팅해서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음성이 들리는지 테스트 해봤으니 이제 야외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뼘보다 살짝 긴 거리에서 야외로 나와봤어요.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뒤에 차 가는 소리도 들릴 텐데, 과연 이 와중에 제 목소리도 잘 들릴지 테스트를 해보는 중이고요. 한번 뒤에서, 이게 방향성이 직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남기가 뒤에서 한번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뭐 하러 나왔죠? 지금 오디오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왜 겉옷을 안 들고 나왔나요? 겉옷을 입으면은 좀 멋이가 없기 때문에, 네, 별도의 마이크를 단다거나 이런 외부 장치 없이 순전히 XF605로만 찍었을 때 소리 퀄리티는 이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캠코더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전면부 마이크를 통한 훌륭한 오디오, 손떨방도 좋고 노출도 잘 잡고 포커스도 잘 잡고 배터리도 대용량이고 연결성도 좋고 렌즈 가방 막 들고 다녀서 렌즈 갈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캠코더 하나만 딱 들고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형태의 프로페셔널 캠코더들의 DNA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캠코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줌인아웃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탑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줌 레버와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줌 레버를 설정을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줌 인아웃을 캠코더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 압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줌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누르는 힘과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줌 인아웃을 해줄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기능을 구분해 줌으로써 오른쪽 핸들 쪽은 가속을 넣어서 세게 누르면 퀵줌이 되게끔, 약하게 누르면 느리게 줌인아웃이 되게끔 줌인아웃 자체에 나의 호흡을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고,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인아웃이 필요하다, 탑 핸들에 1부터 16까지의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당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깨알 같은 기능들 또한 캠코더가 할 수 없는 건 없다, 모든 편의 기능을 다 넣어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단자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캠코더라면 이제 연결 못할 단자는 없다. 3.5파의 마이크 단자 필요해? 3.5파의 마이크 단자 여기 있죠. XLR 마이크 단자 또한 있죠. 48V 전원 넣어줄 수 있죠. 마이크 관련된 연결 장비들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뒤에 포트들을 보면 또 다 있습니다. USB-C, 랜선 포트, HDMI 아웃이랑 SDI 아웃도 있고요. 또 장시간 촬영을 위한 DC-in, 그리고 멀티캠 환경에서 꼭 필요한 타임코드까지. 사실 캠코더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XF605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멀티캠 환경이라던가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되면은 액세서리부터 배터리부터 관리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컴팩트하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루들, 프로덕션들, 이런 곳에서 오히려 더 제 이번 영상을 관심 깊게 보실 것 같고, 그래서 한 대만 사신다기보다 뭐 여러 대를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XF605만의 특장점이 무엇이냐, 따뜻한 특유의 캐논 색감이라고 생각해요. 캠코더 치고는 심도가 굉장히 얕더라고요. 따뜻한 감성의 영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네마틱한 영상들도
렌즈로 충분히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XF605는 금액적으로도 다른 렌즈를 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렌즈 일체형이고 화각 레인지 자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디와 렌즈군들을 묶어서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이 금액대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장비를 챙기느라 구도 그 자체나 촬영하는 그 영상 자체에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 그 자체에만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저는 XF605를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라인업의 제품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XF605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 여러분, 잘 가요.